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개 공보입니다. 공개 공보. 공개 공보를 우리가 어떤 선행기술 검색을 통해서 딱 찾으면 이제 첫 페이지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앞에 이렇게 번호들이 있잖아요. 공개번호 11번, 공개일자 43번, 뭐 발명자 72번. 요거는 이미드 코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포맷을 맞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제가 요 중국어 모르잖아요. 일본어 모르는 거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뭐 71번이면은 아 이게 출원일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뭐 72번은 발명자구나. 그리고 이런 거 하나를 딱 보더라도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4번이 대리인이거든요. 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게 특허를 낸 건지 이 사람이 직접 출원을 한 건지 이 케이스는 제가 직접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리인이 있다 그러면 74번 해가지고 대리인에서 뭐 아무개 뭐 특허법률사무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요약이 나오고 대표 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 공보는 이렇게 생겼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은 앞에 있는 거 이제 서지사항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언제 냈고, 발명자가 누구고, 출원인이 누구든가. 통상적으로는 이 출원인이 발명인의 권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디테일하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다 그러면은 별도의 서류를 찾아보거나 인터넷 키프리스 들어가도 개력적인 현재의 소유자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이 이제 선행기술 검토할 때 이 요약을 보고 이 요약이 내가 가진 아이디어와 비슷한 건지 상이한 건지 판단할 수 있는 1차 관문이 되고요. 요약을 보고 아 비슷하다 생각하면은 뭐 발명의 설명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청구범입니다. 청구범위. 여기 보시면 청구항 1에서 뭐 칫솔모 동작부, 그러니까 모터가 되겠죠. 모터, 전동 칫솔이니까 모터가 되고 칫솔모 방향 검출부. 방향 검출부는 뭔지 모르지만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을 거겠죠. 또 하나는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제어부. 그래서 뭐 마이크롬 조그만한 게 하나 들어가 있겠죠. 되게 간단하죠. 청구항.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공보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 공보 보는 순서는 처음에 요약을 보고, 아, 이게 내가 찾는 그 기술에 유사한 건지 같은 건지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걸 판단할 때는 대표들도 같이 이제 보시면 판단을 하고, 얘네, 비슷해. 그러면은 설명도 보고, 얘네 그 권리 범위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들이 갖고 싶은 청구항이 무엇인지를 요거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위에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12개월, 18개월, 3년, 그리고 20년 요 밑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아까 그 공개 공보 데이터 보면은 2006년도에 처음에 출원을 했고, 요거를 국내 우선권 출원을 진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공보가 이렇게 떠 있죠. 요 세 개를 이렇게 일단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특허에 대해서 선행기술을 찾는다면 요 A 시점이 보면은 이전에 이제 나와 있는 특허들이 선행기술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1년 6개월 동안에 다른 특허들도 보면은 출원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선행기술 조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 1년 6개월 전에 이제 출원했던 것들이 이때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주기적으로 선행기술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 거는 어떻게 생겼나? 똑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이제 번호가 쭉 있잖아요. 번호가 쭉 있으면 이 번호들이 의미하는 것이 똑같아요. 국내 거하고. 약간 상이한 것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 똑같아요. 그래서 대표 발명자 해가지고 황 하면은 이제 제 이름이고 애들 한 번 더 발명자가 한 명 더 있다는 몇 명 더 있다는 얘기고 명칭 발명자 그리고 특허권자 뭐 이렇게 PCT 출원인 이렇게 쭉 하고 이제 대표 도면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미국 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고요. 요거를 이제 텍스트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텍스트를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영어를 일단 몰라도 기술 내용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아까 이제 공개 공보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심사 단계를 거치겠죠. 심사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공개 공보하고 이제 포맷은 거진 이제 비슷하죠. 비슷한데 틀려진 것들이 있죠. 등록 일자, 등록 번호, 공고 일자가 쭉 나오게 돼 있고 심사 청구 일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출원을 했는데 심사 청구를 2012년도에 했네요. 5년 다 꽉 채워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그리고 이 심사 청구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공개 공보할 때는 특허권자의 출원인의 황진상으로 돼 있었죠. 황진상으로 돼 있었는데 미국 거에서는 어사이니 특허권자가 지우솔루션으로 돼 있고 제가 이제 미국 출원하면서 개인 특허를 이제 회사를 이제 옮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특허권자는 이제 홈런 헬스케어株式 会社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홈런에 이제 특허권자가 바뀐 거잖아요. 이걸 봄으로 인해서 이 특허권의 소유권자가 바뀌었구나 이제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행기술조사문헌은 이제 심사관이 이런 선행기술 조사에서 이런 이제 심사 결과로 이런 이제 등록 공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미국에 이제 똑같이 등록된 번호입니다. 등록된 등록 공보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안에 이 코드, 이니드 코드를 보면은 영어를 모르더라도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개 공보하고 공고 공보, 한국하고 미국 것을 살펴보면은 한 특허를 봤을 때 이 이력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력에는 이 회사의 전략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개 공보를 보면은 기술적인 것도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의 전략을 이제 타임라인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개 공보하고 등록 공보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형식은 대부분 비슷하죠. 근데 비슷한데 청구항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 청구의 범위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해당 특허의 권리 범위를 의미한 건데 요거는 이제 공개 공보에 게시된 청구항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심사 과정을 통해서 등록 공보에 게시된 청구항이에요. 보통 보면은 이제 농담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청구항을 딱 보고 손 받아서 손을 이렇게 딱 가렸을 때 요 안에 다 가려지면 청구 범위가 되게 넓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리고 해서 되게 긴 청구 범위가 있으면 그 청구 범위는 되게 좁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좁게 잘 잡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청구항이라는 거는 줄수가 적을수록 일단 되게 브로드하다. 줄수가 작을수록 좋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심사 과정을 통해서 더 권리 범위가 넓어졌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비전문가인 제가 이제 작성했던 청구 범위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특허를 이전해 간 회사에서 심사 청구를 진행을 하고 그 전문가분들이 그 심사 과정을 통해서 더 넓히신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 이제 등록될 때 청구 범위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셨으니까 거기도 이제 목숨 걸고서는 청구 범위를 넓혀 놓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참자냐면 이 발명가, 이 출원인들은 이 권리 범위를 요거를 받고 싶다라는 희망사항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뭐지? 핵심 포인트가 뭔지 그걸 보려면 공개 공보를 보는 게 가장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 범위는 실질적으로 이 특허의 권리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특허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록 공보를 이제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공개된 그 청구한 그 특허 공개 공고를 보고 딴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했다고 막 주장하시고 저한테는 상의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시고 실질적으로 등록된 청구 범위를 보셔야지 그걸 아실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2장의 마무리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필수 기초 일정. 12개월은 해외 출원할 때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기가 출원했던 건 보완해서 출원할 때 12개월 내에 이제 진행할 수가 있다. 장점은 이전에 최초 출원했던 그 출원인을 기산점으로 소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18개월은 누군가가 뭔 거를 새로운 걸 개발했다 그랬는데 그 기술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1년 6개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럼 1년 6개월 기다리면 그 친구들이 출원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개 공보 18개월. 그리고 이제 3년은 심사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년은 특허를 출원했을 때 이제 소멸하는 기한이 20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 공보와 등록 공보는 특허로 이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제 중요한 특허 정보다. 그래서 공개 공보하고 등록 공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보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볼지 대략적으로 보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몇 번 더 나올 거니까 오늘은 저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공개 공보와 등록 공보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개 공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목적은 선행기술 검토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등록 공보는 확정된 권리다. 경쟁사의 공개 공보는 일단은 우리가 저 친구들이 뭘 개발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데만 쓰는 거지. 그걸 갖고 저 친구들이 이 공개 공보에 나온 데를 권리 범위를 다 갖구나. 그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등록됐을 때 그 확정된 권리가 무엇인지를 보는데 등록 공보는 확인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공고가 일단 확정된 권리다.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3강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의 차이점을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 특허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살려가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본 사전 준비에 대한 단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를 거기에 같이 대입을 해보면서 이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 수가 있는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간이로 평가를 이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